국민은 게 돼지다. 1차 세계대전 이후 러시아 혁명 여파로 프랑스 사회주의 내각은 재건을 위해 증세 정책을 추진하지만 오히려 경제 공황을 유발시킨다. 히틀러 침공의 4주 만에 파리가 점령당하자 프랑스 제3공화국은 스페인 대사였던 1차 세계대전의 영웅 필리프 페탱 장군을 송환한다. 피시 정부의 수반이 된 페탱 장군은 패전의 책임을 제3공화국에 묻는과 무분별한 대의 민주주의를 비판한다. 파리 해방 이후 드골 정부는 국가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콜라보레시옹 비시 체제의 진실을 은폐하고 레지스탕스주의라는 신화를 날조하면서 정치 권력을 강화했다. 부역 심사 대상자 12만 명 중 9만 8천 명이 유죄, 3만 8천 명이 수감되었고 정식 재판에서 사형 구형된 사람은 1,500명이지만 정식 재판 없이 사형된 사람은 9천 명, 여성 부역자 2만 명이 강제 삭발당한다. 공산주의를 증오하는 그들은 오직 하나의 사상으로 기계적 성가주의만을 강조하는 파시즘적인 행동을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자행한다. 비시 정부에 참여한 부역자, 언론인들은 드골 정부에서 신분 세탁하고 정작 끝까지 독일과 투쟁한 레지스탕트는 본래 사회주의 세력이었다. 조지 소로스의 스승 카알 포퍼가 쓴 열린사회와 그 적들에서 지식인, 소수 위정자들은 대중들에게 애국심을 설파하지만 결국 전체주의로 나아가는 과정을 설명한다. 대민주주의를 부정한 소크라테스, 로마 제국 귀족들의 불문율,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노예와 달리 사회적 의무를 실천하도록 교육받는 철저한 신분제 사회를 지향한다. 대중민주주의를 극도로 경계한 철학자 플라톤은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저질스러운 자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스승인 소크라테스가 시민투표로 사형당하자 플라톤은 지식을 소유하고 영혼이 조화된 철인 정치를 주장하며 민주주의는 대중적 인기에 집중하고 대중들 요구에 무조건 부응하는 대중선동가들이 권력을 독점하면 독재정으로 변환될 수 있다. 플라톤은 포퓰리즘을 통제하지 못하면 중우정치에 빠져 국가의 운명까지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무지한 대중들이 행하는 민주주의를 반대한다. 귀스타브 르봉은 저서 군중심리에서 군중 속 개인은 소속된 집단의 영향으로 쉽게 흥분하고 무책임해지며 난폭해질 수 있다고 한다. 플라톤은 자유의 과잉은 노예 상태의 과잉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다며 이상적 국가는 군주정과 민주정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플라톤의 철인 통치를 이념적으로 계승하여 구체화한 것이 레닌의 전위정당론으로 혁명 이후 레닌은 각 부대의 정치 장교를 파견하여 군을 장악한다. 시민참여 민주주의. 존 스튜어트 밀은 저서 자유론에서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라서 자기 생각이 절대 옳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권력에 따른 개인의 자유 침해를 억제하려고 하였다. 명확소에서 반란을 일으킨 망이망소이는 하늘 아래 귀천이 따로 있는가, 천민도 사람답게 대접받는 세상을 만들자라고 선동한다. 최충원 산호비 만적은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냐며 개성 산호비를 모아 흥국사에서 명하기로 한반도 최초 노비해방 운동을 벌인다. 조선시대 정여립의 대동사상은 천하는 공물이니 어찌 주인이 따로 있으리오라고 주장하며 세계 최초로 공화주의를 제창했다. 학벌제일주의 탄생. 서양 선교사는 기독교 교세 확장을 위해 조선시대 내내 지역차별을 받은 평안도 기독교 교인들에게 조선 독립과 관심이 먼 의과대, 신학대 진학을 정책적으로 권유한다. 친일부역자 양성이 필요한 조선 총독부는 일본인 집단 거류 지역 즉 인천 마산 부산 군산에 상업고, 철도고 등 세층 인류고를 탄생시킨다. 물질 제일주의와 인적정보 네트워크를 통한 결혼, 동맹의 친일부역자 악벌을 사회적 계급으로 확산시킨 기독교는 신사참배 친일파가 된다. 총독부의 정책인 농촌 계몽운동, 실력 양성운동을 수행하며 황국 여성화를 외치던 여성운동가들은 해방 이후 민족 여성운동가로 변신한다. 사회적 진화론과 친일 엘리트. 스펜서의 사회진화론은 국가 애국주의로 사상이 변질되었으며 제국주의 국가와 식민지 국가 사이의 동일한 신념과 태도를 만들어내었다. 이러한 서구의 사회진화론을 양육강식의 법칙으로 이해한 메이지 유신의 지식인들은 국가제일주의, 국가에 보답하자는 전체주의 사상으로 받아들인다. 사회진화론과 국가제일주의 결합. 3.1운동과 러시아 혁명으로 반기독교 운동이 일어나고 과거 YMCA를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는 미국 유학생들 합류로 개량주의로 재편되면서 흥업구락부 이승만 계열과 수양동우의 안창호 계열로 나눠진다. 1929년 세계 대공황으로 인한 농촌 경제 악화로 농촌 교인들이 교회를 하나 둘 떠나자 기독교는 신자들의 이탈을 막고 사회주의 계열의 농민운동을 견제하고자 총독부 협조하에 농촌 계몽 운동을 펼친다. 분하로드 운동은 농민을 계몽의 대상으로만 여겼고 오히려 일제의 농촌 지배를 합리화시켜주는 실력 양성론의 한계에 머물고 있었다. 식민 권력에 포섭된 기독교는 국가주의를 내면화하고 생존 경쟁과 적자 생존을 핵심으로 하는 사회진화론적 세계관을 신봉한다. 사회진화론적 세계관은 국가제일주의와 결합되면서 일제의 침략전쟁을 정당화한 기독교는 전쟁 협력과 신사참배의 중요한 기제가 되었다. 사회진화론에 입각한 실력 양성론은 식민지 만국 조선인들에게는 친일부역자 양성 이데올로기가 된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고는
만주국에서 시행한 정책의 재탕이었고 부동산 투기와 부의 편중을 일으킨 대국민 사기극이었다. IMF 당시 금모으기 운동은 국민 단합을 홍보하였지만 정작 외환 위기 주범의 범죄를 덮었고 식민지 시대 전쟁자금 공출을 위한 교회종 바치기 운동, 금가락지 모금 운동 복사판이었다. 태안에서 사상 최악의 원유 유출 사고를 초래한 삼성물산에 대한 비난을 잠재우고자 국민화합으로 급히 포장시킨 사이비 언론기관은 정작 모래 해안에 파묻힌 원유와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모르쇠 한다. 파묘 개화기 조선의 지식인 6일주는 버튼의 경제학교본 번역서인 후쿠자와 유키치의 서양사정 외편을 참조해서 문명사회론을 설파하였다. 6일주는 버튼의 피플 번역을 후쿠자와 유키치의 황국신민 대신 인민으로 치환하였고 군주에 충성하는 인민의 의무만을 강조하였다. 가야마 미스로 이광수는 민족개조론에서 일제의 조선 침략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이 비사회적 이기심, 허위, 나태, 무신, 사회성 결핍들을 조선의 민족성이라고 비난했다. 안창호의 민족혁명론은 한민족이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야 한다고 본다. 도산은 근대 시민을 양성하기 위해 평생 대중계몽과 교육에 헌신하였는데 도산이 주장한 민족개조론이 결국 민족개량주의라고 비판한다. 도산의 민족혁명론, 춘원의 민족개조론은 종국적으로 실력 양성론으로 귀결되고 농촌 계몽운동, 신사참배와 친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된다. 친일파 윤치호는 조선인은 10% 이성과 90% 감성으로 살아간다며 조선의 민족성을 비하하고 물 수 없다면 짓지도 말라고 비난한다. 3.1운동 당시 무지한 백성들을 선동하는 종교인들을 비난하며 3.1운동 실패를 예견한 것은 조선 민중에 대한 불신감이 컸기 때문이다. 윤치호는 일본의 문명 통치를 받아들이자며 오 축복받은 일본이여 동양의 낙원이여 라며 일본을 찬양하고 징병제, 창씨개명을 찬성한다. 개화파 서재필 사상의 핵심은 개화 즉 계무라민 사상으로 무지한 대중을 교도하여 문명의 단계로 이끌어가는 것이다. 서재필은 독립협회, 독립신문을 통해 국민계몽운동에 매진하지만 자신은 미국인으로서 자랑스러워했고 연설도 대화도 영어로만 하였다. 중추원 고문, 호추시계어, 한국명 박중량은 조선인의 민족성을 대단히 미개한 것으로 간주했으며 3.1운동 당시 자재단을 만들어 대중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만세운동을 막았다. 신원식은 대한제국이 존속했다 한들 일제강점기 시절보다 행복했다고 확신할 수 있냐 발언으로 식민지배를 정당화한다. 온누리교회 장로 문창극은 수요 여성 예배에서 조선 민족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게 된 것은 이시 조선 시대부터 결렀기 때문이라며 일본의 식민지배와 남북 분단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발언한다. 엘리트에 대한 환상. 삼성 장충기에게 자신의 딸 인사청탁을 한 서울대 국제대학원 정영록 교수와 교수가 무슨 지식인이에요? 어떤 교수는 상습적으로 여성 제자들을 성추행하고 박사학위를 미끼로 성접대를 요구하고 제자를 폭행학대하여 똥을 처먹인다. 국회의원 강용석은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 발언으로 고소당한다. 연세대 류석춘 교수는 강의 중 위안부 발언에 항의하는 여학생 제자를 향해 위안부는 매춘, 궁금하면 해볼래요? 라는 저열한 발언을 한다. 체육교사 출신 안양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국가장학금 비중을 줄이고 무이자 대출을 늘리자며 학생들은 빚이 있어야 파이팅한다고 발언한다. 왜 그들은 끔찍한 괴물이 되었을까? 그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을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으로 분류하며 친밀한 유대관계는 성공하였다는 사회적 위치에 만족한다. 그들은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하며 무리 속에서 배척당할 것을 두려워하고 주말에 교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확인하고자 한다. 호의가 반복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 왜 이들은 공감 능력이 없고 못 사는 사람들을 경멸할까? 왜 이들은 사과하는 것을 거부하고 국민의 세금을 주머니 삼짓돈처럼 막 쓸까? 이들은 왜 애국심 마케팅을 하고 자연을 파괴하는 토권 개발만이 애국이라는 부동산 신화를 맹종할까? 행복의 근원에 대한 통찰력 부족과 천박한 역사인식은 결국 공감 능력제로 인간형을 창조한 것이다. 한국 대형 교회들 번영의 복음 추구. 자신들이 믿는 바가 성경적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개인의 행복과 교회의 번영과 교단의 힘을 맹신한다. 세월호 참사 당시 사랑의 교회 오정현 담임 목사는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 아들의 국민미개 발언이 틀린 말이 아니다라고 옹호하였고 한기총 부회장 조광작 오병이어 교회 원로 목사는 세월호 참사 희생 학생들을 폄하하고 시민들을 백정으로 비유하는 막말로 고소를 당한다. 교회 부패 카르텔. 할렐루야 교회 장로이며 온누리 교회를 만든 대한생명 최순영 회장이 외화밀 반출 사건으로 구속되자 기독교 횃불재단 이사장인 아내 이영자는 검찰총장 부인에게 고급 옷을 뇌물로 선물한다. 온누리 교회는 성추행 혐의로 무죄를 받았지만 돈봉투 만찬 사건 이후 사직한 안태근 검사에게 눈물의 간증 기도를 부여하며 비난을 초래한다. 2010년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사랑의 교회에 대한 도로점 용어가 처분이 위법과 원상회복이라는 판결에 불복 소송하였으나
패소한다. 이것은 우리 안에 물질주의와 성공제일주의, 결과주의가 얼마나 큰 세력으로 있는지를 보여주며 개인의 부패, 일탈에 대해 조직 수호 논리, 배신자 프레임으로 공범자를 만든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공주갑부, 가나이 고슌, 한국명 김갑수는 해방이 되자 너도 나도 애국자인 양 행세하자 민나 도로보데스 모두가 도둑놈들이다고 조롱한다. 심지어 조선 상인들에게 관리비를 갈취하고 생사람을 용산 조창기지에 파묻은 사람을 반공투사라고 숭배하는 조작된 신화를 애국이라고 외친다. 허위와 가식의 계급 문화를 창조하다. 삼성리온 미술관 관장 홍라의 이사장의 할머니는 왕십리 채소장수 출신이고 두산그룹 창업주는 보부상 출신으로 훗날 광장시장을 만든다. 한진그룹 창업주는 운전수 출신, 성경SK 창업주는 노조위원장 출신, 현대그룹 정주영은 쌀가게 사장, 삼성 이병철은 정미소 사장이었다. 영화 내부자들에서 유명해진 국민은개, 돼지다 라는 말의 전제는 소수 엘리트들이 무지한 국민들을 지배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탄핵을 반대해도 1년 후엔 다 찍어주더라라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발언이 파장을 일으킨다. 나양욱은 민중은 개돼지로 보고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되고 어차피 다 평등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신분제를 공고화하고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발언한다. 변호사 정순신 아들은 동급생에게 제주도에서 온 돼지새끼, 좌파 빨갱이, 더러우니까 꺼져라 등 언어폭력을 지속적으로 행하였다. 현대중공업 정몽준 아들 정혜선은 세월호 사고 직후 국민이 미개하니까 국가도 미개한 것 아니겠냐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썼다. 한국 사회가 친일파 청산에 실패하고 급격한 산업화를 거치면서 계층 분화가 심화되고 정경유착과 부동산 투기로부를 획득한 상류계층은 학벌과 결혼 동맹을 통해 엘리트층을 형성하고 특권 의식을 대물림한다. 능력제일주의는 차별과 혐오, 통제 논리. 해방 이후 한국은 친일파 청산에 실패함에 따라 국가제일주의가 부활하면서 친미, 반공주의 체제를 자유민주주의라고 상상한다. 독재 군사정권에 부역한 친미 언론인, 신사참배 기독교, 친미 지식인들은 얄팍한 엘리트주의와 결혼동맹으로 엮인 신분제를 고착화한다. 해방 이후 제국주의적 일본법 체계를 그대로 수용하고 독재 군사정권에 부역한 검찰은 권위주의적 포갑적 제국주의 문화를 답습한다. 586 세대는 민주화 성취라는 도덕적 우월감을 지닌 세대이지만 타인에 대한 배려, 실패한 자에 대한 공감의식이 부족해 위선적이라고 조롱받는다. 약탈적 자본주의와 사회적 진화론, 학벌제일주의 결과, 지상주의에 함몰된 교육제도는 대중민주주의 교육을 소홀히 한 셈이다. 직능 대표성, 계급 대표성, 세대 대표성 부재와 특정 직업 출신이 국회를 장악하면서 사회적 소수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다. 노회찬은 촛불시대 이후 과제로 불평등을 평등으로, 불공정을 공정으로, 전쟁으로부터 평화로 만들기 위해 판을 갈아야 한다고 주장한다.